어떤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요 결과가 나오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네. 심한 구간부터 국도비 받아가지고 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그 양주시청에서 광저 그 백석에서 들어가는 큰 길 360번 그 지망도 쪽에 공사 하나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그 팔당에서는 광역 공업용수 네. 관로 매설 공사인데 작년에 그 광백저수지 입구까지 묻었고요. 네. 그 광백저수지 입구에서부터 거기 YTNC인가요? 네, 거기 네. 사거리 거쳐서 용암 도하간 새로 뚫린 도로 쪽으로 해서 동두천 연결시키는. 네, 그 공사합니다. 예. 지금 그 옆에 페이지 보니까 상수도 관리 위탁해서 유수율 88%를 달성하겠다.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예를 들어 보니까 서울시는 95%를 지금 잡았습니다. 달성률을 이미 잡아서 그 노후관로나 이런 부분을 좀 유수율을 잡아서 좀 이렇게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났고 그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 사업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예. 예,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본의 의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노후관로 사업은 진작에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도 양주시가 이 노후관로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몇 건이 터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예산 절감하는 데에서는 누수율을 좀 잡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거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수도관리단과 체납관리 TF팀을 운영하시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체납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예, 시상도 하시고 그래서 본 의원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입 지출한 전년도 대비해서 미수금을 살펴보니까 34억 정도가 잡혀 있네요. 요거는 이제 그 복식 그 상수도 예, 예. 그 회계가 예.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회계하고는 틀리는데 네네. 이 사용료 미수금 안에는 수도요금도 있고 그렇죠. 공공 그 수도용지 임대 사용료도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겁니까? 예, 다 섞여서 이제 미수금 사용료로 토탈 그 금액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가정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가정용 미수금이 대략 한 16억 정도 잡혔나요? 아니 1억 6천인가요? 1억 6천. 그렇게 1억 6천 잡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수도관리단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 맺기를 네. 그 상수도 요금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9억 4천만 원이 상수도금이 체납이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협약 맺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못 받으면 운영비에서 상계 처리하게끔 그렇게 지금 협약을 맺어놔가지고 협약을 그렇게 맺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2015년 총 그 상수도 요금 9억 4천 중에서 예. 그 수자원 공사에서 안고 가야 될 체납 요금이 8억 8천만 원, 약 94%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굳이 저희가 예. 그 뭐 이렇게 미수금 일반 그 예. 미수금 하듯이 뭐 압류하고 재산 처분할 그러지 하기에는 않아도? 행정적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집중하지는 않고 예. 저희는 이제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그 체납 수도요금 체납된 게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네. 그거 그 체납 그 요금 받는데 전념을 하는데 네. 그 수용가가 뭐 도산됐거나 이사 갔거나 부도됐거나 그런 사용자 불명이 때문에 좀 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산서장에 있는 그 복식부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도 개념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수금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미수금이 많이 줄었다는 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본의원도 좀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상에 이렇게 잡혔다는 거는 좀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그 옆에 보니까 과온합 환불액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뜻이죠? 환불액이라는 거는 이제 개수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른데 환불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과온합 환불액이 뭔지. 아, 그 저기 결산서장요? 예예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는데 예.
최초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예.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예. 그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원자 부담금을 돌려줘야 되고 네. 또 추가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예, 다 가온합 부분이거든요. 대략 뭐 5건 정도 되는데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요것도 소액입니다, 다. 예, 소액이기 때문에 그때 요것도 어떤 부분에서 가온업 환불액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 또 TF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 TF팀이 그 수도 사업소만 해당이 되나요? 하수도 사업소도 같이 하시나요? 저희 수도가하고 예. 수도관리단 K워터하고만 거기만 해당이 해당이 되는 된 거예요? 겁니다. 수도요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예, 그 지금 회계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그 TF팀에? 예, 저희 회계 담당, 그러니까 수도요금 담당자하고 예. 그 수도관리단의 그 수도 그 담당하는 그 직원 팀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똑같은 그 미수금이 발생을 하는데 하수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대략 한 51억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것도 뭐 복식부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정용도 한 9,500 잡혀 있고 일반용이 한 15억 7천 부분 잡혀 있고 그다음에 대중 목욕탕이 한 1,500 정도 잡혀 있고 산업 및 이게 뭐야 공업용이 한 16억 9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거는 좀 과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그냥 본의원 개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같이 TF팀이 이왕에 회계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직원들이 너무 이제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하수팀은 이제 여러 외부에 출장도 많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에서 질의 드렸어요. 네, 그 내용은 이제 수도 요금 부과 동시에 네. 그 수도 요금 안에 상수도 사용용 안에 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예, 예. 미수금 중에 예. 그 부분은 같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네. 그 하수도 요금 체계하고 그 수도가에서 하는 지하수 요금 부과하고 좀 있습니다. 차이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납이 좀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이 좀 많은 거고요. 체납액이 좀 많고 근데 예. 이제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 약속 예, 예. 이행이 어렵고 뭐 이거는 이제 그 어쨌든 거시적인 약속되는 부분이지 그렇죠. 어떻게 이행 강제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속을 어기거나 이러면 저희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수도관리팀처럼 이런 회계하시는 분이 인력 투입을 해서 TF팀이 구성을 하면 이런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서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그러지 않아도 그 수도과장하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개선점을 좀 찾아보자고 좀 네.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빨리 받아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조사업 추가부담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내시 비율이 있죠. 내시 비율이 있는데 공공사업가에서 지금 내시 비율이 조금 오바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 내시 비율이 오바된 사업이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현황과 그다음에 그 지자체 도시숲 명상 뭐 그 기타 등등 이렇게 몇 건이 있어요. 대략 얼마나 지금 오바가 되죠, 금액으로? 그 내용은 그 인건비인데요. 예. 지금 인건비 말고도 있네요. 사업비 오바가 된 건도 있고. 사업비 오바된 부분은 추가로 더 저희가 사업을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희가 금액도 대략 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숲을 하는 게 뭐 그 3,000평방미터를 해야 되는데 5,000평방미터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저희가 사업비를 네. 10일 더 증액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계할 때 계상을 명확히 해서 조금 대략 보니까 한 9,600 정도 원래 5,600을 세워야 되는데 9,600 정도 더 9,600이 들어갔고 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1억 4천을 해야 되는데 2억 3천 정도를 잡아서 좀 오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사업 물량이 좀 저희가 예. 그 도에서 하는 물량은 뭐 1kg에 얼마, 뭐 가로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1kg에 얼마인데 저희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네. 있으면은 시비를 더 해가지고 매칭 사업은 뭐 7대 3이지만은 3대 7이지만은 저희가 물량을 늘리면서 1kg에 대한 돈을 받고 물량을 좀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인즉슨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돈을 뭐 끌어다 쓰는 형편인데 이런 거는 좀 시비를 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매칭 비율도 거의 뭐 12가 거의 70이고 30이고 도비가 30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 확보라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저희- 드렸습니다. 공원 사업 쪽의 업무는 저희 그 지방 사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 도비. 사업 도비를 좀 일부 주더라도 네.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고 유지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 식재하고 사업을 저 도비나 뭐 국비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 스스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보다는 좀 높게 그 저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간 사업들이 근데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기에 이거 좀 아까워요. 이런 게 아무리 그래도 12를 좀 매칭 비율에서 좀 더 많이 쓰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추계를 하셔서 좀 웬만하면 12를 덜 쓰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과장님께 그 공원사업과 과장님께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구에 매년 똑같은 질의 내용인데 다른 시군구에 가면 일반적으로 어떤 가로수가 일괄하게 정렬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특정된 나무, 그다음에 뭐 어디 시군구에 가면 무슨 나무.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조금 뭐 색깔도 정렬이 돼 있는데 조금 양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조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저희가 그 공원사업과가 생긴 지 뭐 2017년도에 공원사업과가 생겼는데요. 그 전에 가로수 심은 부분은 좀 네. 오래된 가로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부서에서 심어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근자의 그 가로수 식재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종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양주에서 적합한 수종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저희가 그 전에 그 벚나무 같은 걸 식재해도 지금 방송리 구간이 벚나무가 상당히 그 근자에도 계속 그 고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문의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수종이 안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벚나무가 꼭 수종이 안 맞는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이렇게 좀 그 환경이 좀 고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남쪽의 지역에 있는 잘 사는 나무들이 좀 성공한 사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열매가 나는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눈에 확 띄는 이런 효과를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용 관상용 나무들을 확 심어가지고 그거를 관광 자원으로 사례로 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에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가 그 타 지역보다도 평균 그 온도가 좀 낮습니다. 네. 철원 지역보다도 저희가 더 낮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화분에 심는 종류 뭐 아랫지방의 나무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근처에 많이 심었던 이팝나무는 좀 많이 심고 요즘 배양참나무라든가 뭐 느티를 좀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좀 맞는 수종으로 자꾸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는 많이 이렇게 지금 베버리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뭐죠? 은행나무를 전부 베는 건 아니고요. 네. 암구루에 대해서만 그 교체 작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열매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냄새와 열매 악취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암구루는 제거를 하고 숯구루로 다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과 지리와 환경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검토하셔서 좀 보기 좋은 어떤 양주의 토양과 질에 맞는 적절한 수목을 골라서 잘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예, 질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의원입니다. 다른 우리 실국은 전부 공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내라 했더니 공모 사업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도시환경 사업소는 한 건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내신 겁니까? 일단 저희 도시환경사업소는 그 사업 특성상 그 저희 수도가만 해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 극히 제한적이고 하수가 같은 경우는 일부 그 접경 지역이라든지 뭐 특수 목적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아마 자료 내는데 조금 주저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이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그 일단은 주무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전략혁신과에서 네. 그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하수과에서 서브 네. 사업으로 거기에 그 황방리 그 오지 그 저기 오수관 매설 사업을 등 해가지고 응모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요. 네, 맞습니다. 황방리 거는 작년에 냈다가요. 네네. 시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네. 올해는 저희가 이제 우고리 부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고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얼마나요? 지금 사업단에서 그 자료 받고 말씀하세요. 지금 사업단 저 55억에 네. 국비가 80%고요. 시비가 이제 20%인데 그 내년도부터 사업하는 걸로 해서 올해 제출이 된 상태고요. 연차 사업이죠. 예. 근데 이제 3개년? 몇 개년 사업이에요? 3개년 사업입니다. 그죠? 예. 처음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냈다가 두 번째 내신 작년에 냈다가요. 우리 시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제 그때 황방리가 제출한 거가 3순위인가 돼가지고요. 거예요. 예. 그 도에서 좀 채택이 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했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좀 저가 돼가지고요.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거리로 해가지고요. 네네. 제출된 상태고 아직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도시환경 사업소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 기획예산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이라 하면 적경 지역 개발 촉진과 낙후된 주민들 생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2011년도서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20년간 총 18조 한 8천억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 연차 사업으로. 그래갖고 우리 지금 해당되는 게 경기 북부에 7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월 뜬 게 35개 사업에 497억 한 5천만 원을 편성해서 뭘 한 거예요, 이게. 요거에 대해서 저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7개 시군에서 어디서 뭐를 해서 그걸 받았는지 우리 양주시는 뭘 받아갖고 어떻게 했는지 좀 해갖고 자료화 해갖고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수과가 됐든 수도과가 됐든 공원 사업과가 됐든 이런 사업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몇 가구가 있더라도 어려운데 수도 다 놔줘라. 누구는 수돗물 먹고 누구는 지하수 먹는데 오염된 거 먹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양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무수히 지금 지적하고 좀 개선을 촉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아니면은 권역별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만들어내서 해서 이런 사업에다가 공모해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 뭐 국비도 좀 받고 우리 시비 투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점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니 공모사업들이 나오면 해야죠. 아니 하나도 안 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하수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상수도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본의원이 마전동 가압장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수자원공사에다가 매각을 해는 게 맞다. 이 재산이 누구 겁니까? 지금 현재는 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거죠, 양주시 거죠. 예, 예? 사업할 때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양주시 그 예산 들여서 했기 때문에 양주시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101억 원 투입했 110억 정도. 101억이요. 101억인가요? 예, 100억을 넘게 들여서 가압장을 줘서 이게 지금 7,770제곱미터 정도 되고, 예? 그죠? 예, 상당히 큰 땅이에요. 재산이에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했는데 이 무상으로 썼었어요, 여지껏. 한 10여 년 정도, 그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각을 못 시킨, 이 성사가 잘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대부료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보면은 임대료 받는 게 18년도 후반기 늦게 했나 봅니다. 2018년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예, 했기 때문에 예, 2018년도에는 2개월치 받은 거고요. 2019년도에는 12개월치, 그리고 올해 2020년도는 10월 달까지 10개월치 지금 부과해서 이게 받았습니다. 산정 기준이 뭡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나간 게 네네. 토지분하고 건물분 나갔는데 네. 토지분은 개별공 우리 그 수도용지 점용료 부과 기준에 맞춰가지고 네. 토지 개별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부과를 했고요. 네네. 건물분은 시가 표준의 기준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2년치를 그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네. 그 10월달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한국수자원공사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요게 그 광역 상수도 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자원공사에 매각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네네. 10월달 넘어서 이제 그 다시 임대 허가 낼 때는 네. 기존의 그 임대료 사용 방식에서 탈피를 하고 네. 감정 평가해가지고 정식 그 임료 선정을 해가지고 네. 부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알아보니까 한 뭐 정확한 아닌 건 아니겠지만 2억 정도 나온다고 1년에 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 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임대료 받는 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합당하게 받고 또 저희가 지금 뭐 도시환경 사업소에서도 큰 일들이 많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저희 재산이지만 저희가 쓰질 않기 때문에 매각이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오전 시간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늘어났다고 아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 원인자 부담금 부과한 거는 맞습니다. 늘어난 건 맞습니다. 개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는 2019년도에 1년간 60건을 단가가 늘어났다고요? 저는 이제 부과 건수를 지금 말씀. 부가 건수요. 예, 예.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106만 2천 원입니다. 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지 의아했었거든. 왜냐하면 이게 2015년도서부터 2015년도에 125만 2,100원서부터 해서 조금씩 줄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2019년도에 106만 2천 원이에요. 맞죠? 예.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아침에 답변 드릴 때 예, 예. 홍성표 의원님이 이제 다른 시군하고 비해서 네네. 이 수준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그렇게 아, 그 말씀드렸고, 말씀도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것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예. 요거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렸던 것입니다. 아, 그렇게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이게 자료를 다 이렇게 해서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뭐가 됐든 간에 매년 줄긴 줄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톤당 단가 저기가 좀 줄었지만 다른 우리 뭐 경기도만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31개 시군 중에 랭킹 안에 있어요, 이것도. 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 싼 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데도 있고 한 40몇만 원 되는 데도 있고 평균 50만 원대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사장님. 예? 조금 우리랑 상이한 데가 조금 많은 데는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뭐 한 세 군데가 좀 비슷하고 나머지 평균값을 하면 과장님 답변대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산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106만 2천 원씩 부과를 하지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처럼 수도에 대한 것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아침에 그 네, 홍성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그 의원님 보고 계시는 자료의 그 산식이 그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구분 없이 짬뽕으로 지금 아까 아니 그건 이제 뭐 네, 했던 네.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안 예, 드리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예예. 그거 파악을 잘하시는 해가지고 거예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따로 공업용수 따로 지금 분리시켜 가지고 말씀 안 하셨으면 원인자 제가 부담금 얘기를 내는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거예요. 그것도. 그 예. 생활용수만 내기 때문에 생활용수만 별도로 해가지고 예, 원인자 맞지 부담금 않죠. 예. 산출하려고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하고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대로 하셔야죠.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조례를 지금 개정 중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 공업용수를 원래 2019년도에 개통하기로 했나요? 18년도에 개통하기로 했나요? 18년도에 그죠? 개통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 기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예. 지연 사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수자공사 쪽에서 살펴보면은 네. 거기 그 남양주 구간 예. 민원 발생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양주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 공업용수 수소함을 가장 먼저 쓰는 하는 부분이 은남산단의 공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그거를 계획을 했는데 네네. 은남산단 계획이 정해졌다가 취소됐다가 변경됐다가 아직까지도 그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네. 이 저희 그 공업용수 사업비가 284억인데 은남산단에서 원인자 부담금 133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사업비에 필요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가 안 되니까는 저희 그 저기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에게 원인 저기 막 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나중에 이제 은남산단 착공하면서 원인자 부담금 낼 거라는 가정하에 저희 그 예비비 모아놓은 거 가지고 내년 6월에 공업용수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아리 배수지에 올 추경에 57억 그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요. 네. 진입로 공사하고 그 안에 그 측량하고 벌개제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아까 답변하셨을 때 예. 내년 상반기 6월 안에 끝내시겠다. 예, 그래야 이렇게 공업용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맞춰야 됩니다.
자, 오전 시간에도 좀 잠깐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검준산업단지, 서울우유, 홍죽산업단지, 대륜도 뭐 10억인가 뭐 계약을 했다고 아까 답변 주시고, 예. 예. 그리고 은남산단. 아직은 거기 계약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또 어디서 쓰기로 했습니까? 서울우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검준, 홍죽.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5개소 제가. 예? 검준산업단지, 서울우유, 예? 예. 홍죽산업단지, 대륜, 예. 그리고 은남산업단지. 예. 또 있습니까? 남면. 예. 구암산업단지, 예. 남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몇 톤 계약했습니까? 저희가 그 수요량은 32,500톤이고 그 수자원하고 그 공업용수 공구 협약은 현재 그 2022년도에 22,000톤, 2028년도까지 29,000톤을 받기로 그 공업용수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22,000톤. 예, 그래서 1년에 그 1,000톤씩 해가지고 28년도에는 29,000톤을 받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너무 이게 과하니까는 그 70% 선까지 조정하는 걸로 23,000톤까지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도에 계약은 22,000톤. 네? 22,000톤이요. 계약은 22,000톤을 했는데 예. 사용을 못 하거나 뭘 하면은 23,000톤까지 해준다? 아니죠. 아니죠. 그 계속 이제 그 매년 1,000톤씩 증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2022년도서부터 2028년까지 1,000톤씩 증가시킨다.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29년도에 예, 29년도에 그 70% 선으로 사용한 한도를 정했습니다. 29년도 이후부터. 그럼 29년도가 되면은 예. 28년도면 전체가 몇 톤입니까? 7,000톤, 29,000톤이죠. 29,000톤.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29,000톤을 다 수요가 안 되니까는 그 29년도 이후에는 70% 선 23,300톤, 300톤이요. 23,300톤으로 예. 하자 그렇게 예. 했다고요? 그렇게 협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전제 조건이 이것조차도 그 은남산전 그 앞으로 그 협약에 따라 가지고 변동 가능하게끔 저희가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지금. 무슨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협약서 해갖고 좀 보내주시고요. 예. 본의원이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6개소가 뭐를 해서 2022년도에 통수를 해서 22,000톤을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6개소가 쓰는 게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최초에 톤수가 예. 공업용수 이거 협약 체결하고 도화리 설계할 당시에는 네. 검준 8,000톤, 홍죽 29,000톤, 천천히. 예, 8,000톤. 검준 9,000톤, 네? 검준 산단이 9,000톤, 네네 9,000톤, 홍죽 산단이 2,900톤, 2,900톤. 은남 산단이 9,500톤, 어디요? 은남 은남이 9,500톤, 9,500, 대륜 발전이 8,700톤, 8,700. 서울유 3,000톤, 남면 산단이 400톤 해가지고 32,500톤을 쓴다는 전제하에 예. 도화리 그 저수지 용량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고 요 사용량에 맞춰 가지고 공업용수 협약도 체결을 한 건데 네네. 그 이후에 당초 계획대로 협약하고 설계는 진행이 됐지만 예. 그 실제로 물을 쓴 데는 그 은남 산다는 계획이 현재까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불투명하고 또 그 대륜 발전도 당초에 그 8,700톤을 쓰기로 했는데 올 봄에 협약은 그 회사 형평상 1,500톤만 쓰겠다라고 해서 당초 대비해 가지고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지금 절반 한 3분의 2 수준으로.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저희가 그 사용처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그래서 세세하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H당초의 계획이 32,500톤에 6개 소해가지고 다 나름대로 32,500톤을 소화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배수지도 맞게끔 그 용량에 맞게끔 하고
뭐를 해서 이제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때문에 잘 되지도 않는 데도 있고 톤수가 줄은 데도 있고 뭘 했는데 이미 협약은 뭐가 됐든 간에 2022년도서부터 22,000톤서부터 시작해서 1,000톤씩 해서 2021년도에 29,000톤을 한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6개의 산업단지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다 소화 못 시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왜냐 이거 협약한 대로 우리가 22,000톤 안 써도 돈 다 줘야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게 물량이 모자라도 안 되겠지만 과다하게 이 계상이 돼서 뭘 하면은 물을 다 쓰지도 않고도 물값을 물어줘야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나마 가장님이 뭔가 역할을 해서 왜 거기서 우기고 뭐래서 32,500톤 뭐래갖고 그 돈 달라 그러면 얘 계약해갖고 협약이 돼버렸으면 이 꼬박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과정에서 뭘 해가지고 좀 낮춰놓고 뭘 했는데도 이 계약 물량만큼 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남면 경신리 쪽하고 그 상수리 쪽에 그 지하수를 대규모로 쓰는 그 섬유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을 상대로 지금 이제 그 공업용수 공급처를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예, 아마 꼼짝도 안 할 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왔습니다. 예. 참 이게 아니 지하수 공식적으로 해서 쓰는 것도 있고 비공식으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다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업용수 계약 체결해서 뭐 하면은 뭐가 붙습니까 또? 원인자 부담금 내야 되고 공사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그것만 있습니까? 자 수도 쓰면 하수도 요금 내야죠. 예? 딱 투명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왜 물 공급이 모자라거나 지하수가 뭘 해서 못 쓰게 하거나 뭐 이러기 전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이득이 되고 하겠습니까? 톤수 몇 톤이 됐든 100톤이 됐든 1000톤이 됐든 딱 쓰고 나면은 양주시에서 어떻게 해서 뭐 부과하고 이게 하라는데 사업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래서 정말 이거 다 대놓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부서 간에 정말 이 뭐 지금 뭐 말씀 안 드려도 어느 부서 해당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협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실익인지 어떻게 가져가야지 이게 맞는지 우리가 시책 펼치는 데 대해서 그 회사들이나 쓸 수 있는 분들도 아 이게 합당하고 옳은 적이다 판단이 돼야지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게 뭐 톤당 얼마입니까? 공업용수 지금 단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 320원입니다, 톤당. 320원이요. 예. 지하수는 얼마예요? 지하수는 지금 얼마? 그 72원입니다, 톤당. 그러니까요. 72원짜리가 있는데 320원에 쓰겠습니까? 그 지하수 72원에 쓰는데 그 하수 요금은 얼마씩 부과해요?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 끝났다고? 알았어. 기다려. 네, 하수과장의 답변 네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천천히 보고 하세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희도 사전에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남아도는 그 공업용수를 어떻게 소화를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 뜻대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고민을 해가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전자에 업무하셨던 분들이 하신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하지만 이게 과장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내 돈, 내 살림 하는데 예?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기 참 모호한 얘기인데 이게 내 재산이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예? 그렇게 이렇게 행정하겠냐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네, 일부러 과하게 표현 안 하려고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선책이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겁니다. 에?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승표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거를 좀 하겠습니다. 761쪽. 이게 삼순동에 있는 것만 지금 올라와 있네요. 이제 공원사업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은 금년도에 삼승동 그 폐도 한 군데만 그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도시숲 만들어 달라고 민원 들어간 데는 혹시 없나요? 지금 민원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그 세창서부터 해서 이쪽 푸르지오 대림에 가는 그 임야들 쭉 이어져 있죠. 예. 그쪽에서 얘기 들어온 게 없나요? 아, 거기는 기존 공원 부지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데고요. 그러니까 공원 부지인데 그 도시숲 이렇게 조성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조성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 산책로 정비는 했습니다. 산책로만 이렇게 저 예, 싹 그렇습니다. 정비했습니다. 예, 예. 그 원형 보존지로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산책로 정비는 했습니다. 좀 잘 좀 하셨어요? 딴에는 좀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완결됐습니까? 예. 762쪽. 그 물놀이장, 분수시설 등 뭐 잘해 놓으셨습니다. 일단 잘해 놓으셨는데 사실 그렇게 잘해 놓고 여기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쫓아옵니다. 또 부모님들이 오시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데리고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늘막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거 좀 생각 좀 해보신 거 있습니까? 예, 그 그늘막은 일부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 선돌공원 쪽에는 작년에 그늘막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동쪽에는요? 지금 중앙공원은 피크닉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텐트를 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천삼동은요? 봉호공원, 예. 봉호공원은 기존에 있던 그 정자? 정자하고 예 벤치하고 좀 설치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해가 이렇게 딱 떠서 그 시간대 되면 그 앞에 벤치 만들었는데 그냥 태양으로 다 그냥 다 들어가 있고 그 정자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한 가족이 차지를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우리 무대 쪽으로 해서 좀 뭐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천막을 쳐주긴 쳐줘요. 예? 근데 아이들이 나만 하지를 못해요. 기존에 천삼동은 그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 안에 돗자리 피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쪽에는 이쪽 담 쪽에 있죠. 담 쪽에. 예, 담 쪽에는 벤치로 돼 있습니다. 예? 거긴 가리개가 없잖아요. 그 물놀이 시설 때문에 어떤 뭐 그늘 그 뭐 나무 조경수를 뭐 식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담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빛가리개를 좀 한다든가. 좀 그 사항은 기술적인 저기가 필요하겠지만
서양으로 가면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부분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좀 보시고 참 잘 돼 있는데 그런 빛 가리기 때문에 회천삼동 같은 게 뭐 어마어마한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거의 그만큼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한번 가서 검토해 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그 하수가 쪽에 이제 아까 그 좀 얘기를 좀 하려다 못했는데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우리 차지갈로들이 이제 어느 한쪽에 도로 한쪽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도 이제 막들 그 다들 들어선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도 빨리 그 차지갈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우호수 분리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한쪽이 됐든 두 쪽이 됐든 양쪽에 원래 엄밀히 따지면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집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당초 설계할 당시에 경제성적 측면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요 근래 이제 용도 지역 변경되면서 반대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개발 행위가 생기면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기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개발 행위에 맞춰서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요번에도 이제 설계 일부 반영한 거는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 예.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 10위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는 이게 없어서. 그게 보니까 심한데 우리 뭐 양주 이동도 그렇지만 지금 회천 4동도 지금 그 차식갈로 도로를 끊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렇게 좀 급한 쪽으로는 우리 시비라도 얼른 좀 투입을 해서 그 주민들이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겠죠. 주민들도 포함해서 좀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연계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우유가 3,000톤을 쓰겠다 그랬어요, 그죠? 예, 맞죠? 예. 서울우유는 언제 문 엽니까? 지금 공장은 다 그 거의 그 지금 시험 가동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배관은 다 작업이 다 돼 있는데 가동은 11월 달부터 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서울위에 공업용수를 조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는 다 배관 작업은 다 맞춰놓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은 공업용수가 아니라 용암 배수지에서 지금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배관해놨습니다. 어디서요? 용암 배수지요. 용암 배수지에서? 예. 그러면 용암 배수지에서 서울우유까지 관로를 다 신설을 했다. 예, 다 작업해놨습니다. 밸브 작업. 몇 미리짜리로요? 지금 300mm 작업 관도 있고요, 150mm 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짜리, 150짜리 예. 관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화리에 배수지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서울유가 가동을 한다 그러면 공업용수를 용암 배수. 그러면 죄송합니다. 가동하기 전에는 물이 필요 없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연락을. 아니, 실험 가동을 해도 필요할 텐데. 근데 저희한테 11월 달쯤에 시험 가동할 때쯤 돼서 물을 공급을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협의가 마친 상태입니다. 11월 달쯤 통수를 해달라. 예. 그때쯤 물을 공급을 해달라. 예. 알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자님께서 용암 배수지에서 서울우유까지 300mm에서 150mm짜리 관으로 해서 물 공급하는데 문제 없게끔
지금 배관 저 작업을 다 했다. 답변을 정정하겠는데요. 네. 지금 그 땡겨가지고 그 시험 가동하는데 그 필요한 물이 용암 배수지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우유 공장에 물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 하신 거고 정상 가동이 아마도 11월에 11월 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실험 가동을 통해서 이게 뭐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뭘 해서 제품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저한테 중요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의회에서 지금 용암 배수지까지를 임시로 깔은 거죠. 임시로 깐 게 아니고 이제 그 용암 배수지에서 그 은현상거리에서 그 예원대 앞으로 해서 이제 장내 대륜 발전까지 가는 라인에 네. 그거하고 별도로 그 분기점에다가 300ml간 갖다가 연결을 해놓은 거죠.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더라도 혹시 사고가 나면은 서울위에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네네. 비상용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얼마나 들지 서울위? 2억 한 4천만 원 서울위에서 부담했습니다. 2억 4천이 들었는데 서울위에서 다 100% 부담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서울에서 이걸 돈을 대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공업용수를 대주기로 뭐를 해서 원인자 부담금 받고 뭐를 해서 뭐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남양주 쪽에 여러 가지 민원 뭐 때문에 지금 2022년까지 늦춰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줬지만 결국에 서울의회하고 수자원하고 한 게 아니라 서울의회하고 양주시하고 한 거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해줘야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뭐 시민들 세금 안 들어가게 해서 행원 뭐 잘했다고 표현했지만 그 갑질이죠. 그렇게 하면 해주기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못 들어오면은 대처해서 해줘야 맞는 거죠. 근데 그 서울의회하고 공업용수 공급 협약을 아니 그렇게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톤당 단가는 얼마에 주기로 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공업용수 그 공급 단가는 나중에 이제 그 개통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정해야 될 그 상황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임시로 가동하고 뭐 하는데 물이 필요해갖고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물건을 주는데 공업 용수는 뭐 얼마 뭐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서울위에서 지금 가는 물은 일반 수도 요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쓴대요. 예,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 큰일이죠. 정말. 양주시도 큰일이고 서울의도 큰일이고 서울의가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그게 그 왜 그런 사유를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서울의회 그 공업용수 공급 시기를 네. 광역 공업용수 공급 시기에 맞추는 걸로 협약이 돼 있어요. 그 서울의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협약을 할 때 광역 몇 년도에 공업용수를 주겠다가 아니라 공업용수 개통 시기에 공업용수가 맞춰서 개통 공급해 시기에 주겠다. 맞춰서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급하니까 협약을 했는데 서울의회에서 공장이 이제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네. 저희 공업용수 개통 시기보다 앞당겨져가지고 오히려 서울의회에서 더 급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회에서 2억 4천을 부담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다 쓰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 그거 과장님이 양주시의 수도 업무를 하는 장으로서의 대답이죠. 그쪽 측에서 보고 뭐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면 양주시가 역시 갑질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장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 못하는 거죠. 아이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의회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시하고 어떤 저기 취약하고 뭘 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제일 우려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 공업용수 부분이에요. 때문에 이게 좀 같이 어디 뭐 기업을 편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우유 회사를 양주로 유치를 하고 와서 뭘 하고 그러면 도와주고 같이 상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좀 맞지 않고 이 뭐 세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조금 같이들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게 빨리 잘 서두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일반 요금을 받고 3천 톤을 뭐 납품을 하고 뭘 해갖고 그러면은 시민들이나 우리가 세금에 대한 누수가 안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가격은 못 받겠지만 뭘 어느 정도 뭐를 해서 좀 떨어서 뭘 한다. 예를 들어서 적정의 금액을 받고 뭐를 한다라 그러면 이런 우리가 행정 오류를 통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하실 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중에 지금 2022년도서부터 2만 2천 톤의 값을 320원씩 다 물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2022년에 2만 2천 톤 쓸 물을 공급해 줄 처가 없다. 공급처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지금 2020년 벌써 뭐 다 가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은 21년, 22년 상반기라 그랬어야 이제 뭐 한 20개월쯤 남짓 뭘 할 겁니다. 그 안에 확실하게 어떤 행정을 통해서 또 지금 이게 뭐 수도가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 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셨죠? 이 부분을 수도가, 하수가, 환경관리가 뭐 여러 군데예요. 지금 같이 해서 TF팀을 만들든지 뭐를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저 하수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폐수를 가지고 회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지금 우리 그 공공 처리 시설로 들어가는 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한 60개소 있습니다. 자료 보시고 과장님 천천히 답변 잘 하세요. 이거 다 이게 문서 이게 다 속기에 다 남는 겁니다. 이거 뒤에 우리 팀장님들 자료 잘 그 과장님 해드리시고 폐수업체 69개소 업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나서 69개소가 지금 우리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저기 지금 신촌 처리장으로 58개소, 옥정 처리장으로 11개소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예. 맞죠? 네, 자료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옥정 처리장은 어느 쪽에서 옥정 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옥정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예전부터 있던 그 덕계동하고요. 덕정동 저 산업단지 쪽에서 일부 있습니다. 덕계하고 덕정. 덕정. 요 동네에 있는 게 지금 옥정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11개 업소다. 예. 나머지 58개소는 그러면 신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서부 축에 있어서 다 그쪽으로 내려가는 회사들이겠네요. 하고 그 회암동 쪽 있죠. 봉양동 회암동 쪽에 그쪽에서 들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 봉암동, 해암동 봉양동하고 회암.
부분. 예. 이거 본 의원이 왜 이 말씀드리는지 이게 뭐 처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예, 예, 예. 작년인가요? 언제도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비용 대비 어떤 효과라든지 투자비가 과다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시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를 했을 때는 검증공단에서의 폐수 실처리비나 실질적으로 공공하수 처리장에서의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게 잘못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응?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천 처리장에서 응? 처리의 그 단가가 처리 원가가 톤당 275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흥이 724원, 송추가 800원, 남면이 824원, 남방이 402원, 기산이 751원, 옥정이 420원이에요. 이게 각각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고사는 그 처리장 용량 대비해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대비해서 신천 같은 경우는 7만 톤이기 때문에 용량 대비해서 이제 따졌을 때는 최고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본적으로 용량이 크든 적든 인력 들어가는 부분이나 뭐 고정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딴 게 예. 뭐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흥이나 송추, 남면 이런 쪽에는 처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단가가 상당 부분 많다.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적어도 사람이 고정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있어야 될 기본 처리 단가가 늘어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예? 이 관리 업체에 뭘 맡겨서 뭘 하는데 이게 방법론이다. 예?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뭘 좀 내놔야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폐수를 뭐를 해가지고 깨끗한 물 만드는 거와 하수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거하고 처리 단가가 비슷하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일단은 여기 신청,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예. 뭐든지 가격을 책정을 하거나 뭔가 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게 맞다. 아니면 내가 이 물을 버렸을 때 얼마를 내야 되는지 타당하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받고 시비를 투여해서 세금을 투여해서 이걸 정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볼 건가? 그리고 이 부분 현실화율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시비가 엄청나게 지금 투여되고 있다. 그래서 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뭐 70 몇 프로씩 뭐를 해서 수도 요금을 받거나 뭐를 해서 되게 관리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고, 하수도 사업은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이런 현실화율도 떨어지고 뭘 하다 보니까 일반에게서 1년에 몇백억씩 갖다 쓴다. 아까 도시환경 사업소에서
의회에다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 그러면 현실화율도 중요하고 뭘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통해서 뭘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겠고 톤수, 그러니까 그때도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톤수가 그만큼 차질 않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공장들 폐수를 갖다가 넣어서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하숙과장님께서 언젠가 대답을 했을 때 그 관로를 새로 하거나 여러 가지 뭐를 할 때에 비용적인 측면보다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더 비용이 좀 덜 든다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근데 본 의원이 따져보거나 여러 가지 뭘 봤을 때 또 장기적으로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의 어떤 방법은 다시 다 69개 업소를 해서 우리가 검준 산업단지에도 좀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저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은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뭘 하면 그걸로도 해서 분산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수 일반 하수를 가지고 뭐를 해서 시민들이 정당하게 뭐 현실화 시켜서라도 현실화 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이다 그럼 500원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네가 버린 게 500원어치니까 500원 내라면 다 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혼재되고 섞이고 뭐를 해가지고 700원 나왔는데 나는 500원어치밖에 안 했는데 700원 내라 그러면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이 두 가지 다 충족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대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적 세금을 가지고 메우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그 당시에 500매독인가 700매독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표현을 하셨는데 광적에 무슨 공공하수 처리장을 짓겠다, 어디 증설을 하겠다,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업이다. 어떻게 가져갈 건가? 정말 이게 일이 일하시는 게 많아서 어렵고 뭘 하면 진짜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용역을 하든지 뭐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단기 올해 내년에 뭐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은남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뭘 하는데 몇 톤을 하고 뭘 하는데 우리가 용량을 키우고 우리 검준에다가 뭐를 해서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지난번에 그 의원한테 보고 드린 것처럼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금 69개 업체도 네. 이 69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양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양이 발생되는 데가 있고 어느 정도 대규모 발생되는 양이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한 700억 정도는 사실 대규모 업체 그 당시 아마 제가 기억에는 한 20개 업체가 채 안 되는데요. 네. 그 정도만 가지고 연계 처리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뽑은 사항이고요. 그 검준공단에다 넣는 것도 이제 환경관리과하고도 제가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검준단지 안에 폐수 처리장이 용량의 여유는 있는데, 알죠. 예, 처리하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하량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집었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그 사업비 20여 개 되는 업체 연결하는 거하고 또 추후에 관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안 들어갔으면 좋은데 신천 처리장의 사실 운영상의 애로사항도 사실 산업폐쇄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릴 자, 수 그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뭐 어렵고 비용 많이 들어가고 뭘 한다는데 지금 이 폐수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69개 중에 대체적으로 뭐 어느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경신리하고 예. 섬유공장이나 경신리 섬유공장이나 덕도리 쪽에 그죠? 예. 본 의원이 알기도 경신이 덕돌이 그쪽 주변으로가 아마 주류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그런 섬유회사들이나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신공업지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 폐수 처리장을 하나 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일단 그 부분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관로 사업만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해서 뭐 지금 검준이나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은남 이쪽으로 뭘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관로 매설하는 비용도 많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69개를 다 커버를 안 되더라도 경신도 공업지구 지정을 했죠. 예? 그런 걸 통해서 그럼 새로운 대안이 그쪽에다가 신설을 통해서 적정한 톤수를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분리를 해면은 우리가 이득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사업 일에 대해서 일이 많아지고 뭐를 해서 그렇게 뭐 대답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의 뭐 일회성으로 뭐 이렇게 가서 답변하고 이런 걸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바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론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의원님들 뭐 하실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예. 예, 없으면 제가 좀 하죠 왜? 더 하실 거예요? 그만해? 쉬었다. 예, 쉬었다. 아니, 그럼 그만하지 뭐. 아니 하세요. 아니 됐어요. 아, 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돌공원에 토피어리를 지금 설치하셨죠. 예, 공원사업과장이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토피어리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쪽은 지금 예산 낭비 아니냐, 제대로 관리하느냐 이런 또 반면에 저렴하게 잘하셨다 그 가격이면 뭐 이렇게 답변들이 양극화돼서 올라오는데 그 토피어리 설치 및 그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공업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피어리는 작년 하반기에 공사한 부분이고요. 공사비는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피어리는 생목을 가지고 그 동물 모양을 내는 그 공원인데요. 저희는 그 8개 장품을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옥정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 양주시의 그 탈 뭐 이런 문화재를 좀 형상화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 그 선돌공원이 말 그대로 선돌 있고 옛날 역사적인 적이기 때문에 양주시의 문화유산에 이제 근본을 두고 좀 그 공원을 토피어리 공원을 좀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아, 예.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발상의 전환으로 설치는 잘 하셨는데 일부 이제 민원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형태를 더 갖추어가는 부분이 있는 게 토피얼이니까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체크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 보면 테마가 있는 도시종합공원 조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가지 컨셉을 설정하고 분류를 하셨는데 테마형 공원, 그다음에 조립형, 그다음에 생태형, 레크레이션 공원이 4가지 컨셉을 두고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4가지 컨셉을 갖고 하시는 그 주제와 특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작년 그 공원 조성계 보고서를 좀 수립하면서 그 각 지역마다의 그 예, 예.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시간 전략을 위해서. 테마형 공원의 주제는 뭡니까? 각 그 공원마다 좀 틀리는데요. 예, 예. 그 지역이 지금 그 남면 신살리 같은 경우는 장미빛 정원이라서 이제 장미를 주제로 한 공원을 좀 만들 계획을 좀 수립했고요. 그게 테마형입니까? 테마의 주제 공원으로 좀 예. 하는. 그다음에 근린형은요? 걸린형은 지금 팀장님 거 뒤에 받으세요. 잘. 그 걸린형은 방송리 쪽에 이제 생태형으로 해서 그 곤충이나 식물원 정도 이런 걸 테마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생태 공원이네. 근린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 생태를 어떻게 근린 공원으로 같이 맞물려? 생태형 공원 따로 근린 공원 따로인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는 그쪽에 거는 걸린 공원 내에 이제 생태형으로 좀 꾸며가는 겁니다. 이제 곤충이나 식물원 정도를 그 테마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걸린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근린형 공원, 네, 예. 생태형 공원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근린형 공원과 생태형 공원과 복합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공원의 종류는 그 분류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저희 지금 그 공원 조성 계획 걸린 공원 내에 그 테마를 좀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 설명 잘못되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공원은 어떤 겁니까? 주제하고 그- 특징만 간단히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 뭐 어드벤처 파크라든가 이런 그 놀이형 좀 설치하는 그러니까 그런 공원. 레크레이션 공원은 거기서 넓은 잔디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라는 거죠. 예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8조 꽃 심기 사업 운행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꽃 심기에 대해서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첨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회천 이동에 그 이제 화단 꾸미기와 더불어서 저 역시도 지금 강사동 양주 이동 강사동 쪽에 그 토리마을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민 자원에서 스스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했던 부분에 제가 그 사업 현장에 지금 다녀와서 사진을 찍은 부분을 지금 제가 제시를 하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서 그 전체 마을 주민이 전부 다 3세대가 아이와 부모와 어르신과 함께 3세대가 같이 다 나와서 꽃 가꾸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겁니다. 간단히 넘겨주세요. 거기에서 이 주민들이 그날 다 함께 주말에 참석을 하셔서 계속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꽃 가꾸기 알림판까지 홍보 이렇게 해서 알림까지 하시고 이렇게 모종을 그 잡초가 우거진 것을 다 제거하면서 이제 꽃 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화단 정리까지 함께
그날 굉장히 더웠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작업들을 하고 난 후에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함께 제공해서 아이들과 함께 여기까지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신 점이 뭐예요? 지금 저희 공원사학과에서도 그 마을 정원사를 통해서 그 저런 꽃 심기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모집을 그 어제 그 모집 수강생 모집을 어제까지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저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네, 하고 아까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시에서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사업을 내놓는 거와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아까 회춘이동처럼 자기 자체 예산으로 꽃가꾸기 화단을 만들고 꽃길을 조성하듯이 이건 역시 주민 스스로 움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였냐면 주민 스스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꽃 심기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1,000만 원씩 각 동마다 그렇게 예산을 투여한다라면 그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은 뭐냐면 읍면동 부서 평가 항목으로서의 타당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담당 직원은 본연의 민원 업무를 제껴놓고 그 꽃 모종을 한 이후부터는 하루 걸러 이틀 매일매일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아침 하루로 오전 한 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 물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해야 할 민원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읍면동 1억 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재배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민간 또는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꽃 심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꽃 심기 사업은 시민단체라든가 마을 그 협약을 맞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드린 그 평가에도 단체 협약이 몇 개 단체를 했는지에 대한 그 평가 항목도 있고요. 그 마을 단위로 하게끔 그리고 저희 그 도시환경사업소 내 그 인터체인지 가운데 그 토지 공간에다가 하우스를 져가지고 꽃 모종도 주민 스스로가 와서 모종을 식재를 해서 가지고 가서 심게끔 지금 그렇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장의 재량입니다. 그 단체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단체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점은 계속 시민들이 꽃 심고 끝나지 계속 물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몫은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위탁을 그 1억 원이 넘는 거를 위탁을 주거나 위탁을 주고 나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자 활용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읍면동 그 1,000만 원 배정하는 부분은 재료비 그분들이 뭐를 심을래도 어떤 재료가 없으면은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본인 돈을 들여서 어떤 공공적인 투입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재료비 차원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육묘 사업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씨를 뿌리고 그 관리는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간제를 통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그 관리를 해서 그 화단을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육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갖다 예. 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지금 과장님이 펼치시는 그 사업이랑 조금 잘 믹스하셔서 올해는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게 그런 거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62쪽에 물놀이장, 분수시설 이러한 이제 수경 시설물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지금 당분간 안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린이 그 발물놀이터나 그 분수 시설은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금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7월 초에부터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타 지자체도 그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개장하는 걸 조금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그 여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그 협의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수경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위험 노출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해 물놀이장이나 분수시설들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는 부모들의 그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놀이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것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지 조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 공원 사업가 모든 직원과 팀장 이하 과장님,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화면 띄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에 지적을 한 바 있고 이어서 현장 방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계속 도로가와 공원사업가와 계속 긴밀하게 이렇게 해서 전에 이런 상태로 있던 폐도로를 지금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전에 저렇게 불법 정차를 했던 주정차를 했던 그러한 것들을 또한 불법 컨테이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자 보세요. 개선은 어떻게 했냐면 저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도시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마지막 작업, 조명 작업은 남아 있어서 한 10월이나 그렇게 지금 완공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랑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하나의 폐도로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명이라든가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 작업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원 사업가 모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마무리 작업 잘 해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돼서 그렇지 않아도 양주 이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옥정 중앙공원을 많이 부러워하는데 양주 이동 주민들이 그래도 산책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라 하십니다. 앞으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양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